안 보이시죠? 예. 근데 하여튼 눈에 불을 켜고 한번 보십시오. 필요한 내용만 불을 조금. 자, 지금부터 보시는 내용이 우리 교재 35페이지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요래 나옵니다. 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요거를 폭리행위다라고 요래 부르기도 하는데요. 근데 요거는 지난번에 한번 지난 시간에 때도 한번 말씀을 짧게 드렸는데 내용이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조문 자체를 그대로 해석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우리 35페이지에 그 104조 조문 한번 보십시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당사자의 공박, 경솔, 그리고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맞습니까? 네, 다시 읽을게요. 당사자의 공박, 경솔, 그리고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알죠? 그래서 그리고가 아니라 뭡니까? 또는입니다.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문 해석상 공박, 경솔, 무경험 이거는 세 개가 다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셋 중에 하나 이상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하나 이상만. 됐죠? 왜냐하면 만약 세 개가 다 필요하다라고 하면 공박, 경솔, 그리고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이래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또는이 나오는 걸 보니까 공박, 경솔, 무경험 이건 셋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셋 중에 하나 이상만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됐고 그리고 그래서 요거 공박, 경솔, 무경험은 세 개가 다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 이상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자 공박입니다. 공박은 급박한 곤궁입니다. 그러니까 몹시 쪼달리고 있는 것을 공박이라고 열어보는데요. 공박은 경제적인 공박도 공박이지만 정신적인 공박, 심리적 공박 이것도 당연히 뭡니까? 공박입니다. 예? 그래서 공박은 경제적인 공박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자 어디 사람이 감금이 돼가지고 누군가로부터 지금 고문을 받고 있다. 이래 되면 그것도 공박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경험이라고 하는 거 요거를 좀 유의하십시오. 무경험, 경험 없는 게 무경험입니다. 그래서 무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지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활 경험 부족이 없는 거 그게 무경험입니다. 특정 영역이 아니고. 됐죠? 그리고 그거 보시면 됐고 그리고 자 만약 대리인에 의해서 자 이제 계약이 체결됐는데 이게 만약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려고 그러면 공박은 본인 기준으로 해야 되는가 대리인 기준으로 해야 되는가 경솔은 본인 기준인가 대리인 기준인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요렇게 외워버리십시오. 그냥 공본 경무대 해서 공본 경무대 공박은 본인 기준 그리고 경솔 또는 무경험 요건 뭡니까? 대리인 기준. 예,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려고 그러면 요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는데 무상행위 혹은 경매 이런 것들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게 자주 나옵니다. 특히 무상행위, 증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 그리고 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요거는 무행위 추인은 안 되는데 무행위 전환 안 된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시험 문제가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자주 나옵니다. 자, 우리 아까 봤습니다. 자, 무행위의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이 무효행위, 무효 부분 이걸 치유해가지고 이렇게 쓰자. 이게 추인입니다. 그리고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시간도 없는데 그냥 이게 띄버리고 유효인 부분 요것만 가지고 유효행위를 쓰자라는 겁니다. 근데 무행위 추인이든지 전환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거를 치유하려 이 추인이든지 전환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하나가 되면 하나가 안 되고 그게 아닙니다. 그냥 안 되면 둘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뛸 수가 없다. 그래 되면 이거 띄지를 못한다라면 이거는 될 리 없을 거고요. 띄어지지 않는다라는 건 이거를 적극적으로 치유해가지고 이래도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면 이거 안 되는 건데 근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행위 추인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무행위 전환은 된다라고 하는 게 요게 최근에 나온 판례입니다. 그래 이것 때문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관련돼서
요 지문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요거만 좀 유의하시고, 그리고 요거는 아마 무효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요거 문제 하나 볼까요? 자, 문제 하나 보시면서, 문제 보시면서 요것들은 필요한 내용 추가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8번 문제입니다. 2페이지에. 자, 8번 문제 보시게 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겁니다.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사람의 공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는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게, 요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경험도 적고, 그리고 뭔가 핍박받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즉 그걸 이용해 먹는 상대방을 좀 규제하기 위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 요게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한테 공박, 경솔, 무경험 가운데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는, 그렇죠? 셋 다 필요한 거 아닙니다. 셋 중에 하나 이상만 있으면 된다라는 2번, 요것도 맞고요. 3번입니다.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다,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활 경험 부족,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이제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이 앞뒤가 바뀌어 되어 있습니다. 3번 그게 틀렸고요. 4번 갑니다.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더라도 그것이 곧 공박, 경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거로 추정되진 않는다라는 거. 요거 맞는 지문인데요. 요거는, 자, 우리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려 그러면, 자, 요래 돼야 됩니다. 일단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려 그러면 공박, 경솔, 무경험, 요 셋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자, 이거를 공박, 경솔, 무경험을 상대방이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 그러니까 소위 폭리행위, 악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하고, 자, 거래한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건데, 근데 일단 현저한 불균형, 급부와 반대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라고 하면, 아, 야가 공박 상태에 있었겠구나라고 해서 이거를 추정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자, 이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려 그러면, 자, 이제 피해자가 현저한 불공정이 있습니다. 셋 중에 요거 내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습니다. 이거를 일일이 다, 이 세 개를 피해자가 전부 다 증명해내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예를 제가 하나를, 자, 예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게 1970년대쯤 나온 판례인데, 농촌에 거주하는 79세 된 노인입니다. 지금 79세하고 전혀 다릅니다. 우리 70년대만 하더라도 환갑 지나면 얼마 안 돼 사람 막 죽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한 100살 가까이 된 사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인데, 이 사람이, 자, 지금 이렇게 땅이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 땅 시가를 우리 한 10억 할까요? 10억 정도 하는 이런 땅을 하나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A라는 애가, 자, 이거 여기 와가지고 이 땅을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감님 이거 내한테 파세요 해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은 농촌에 거주하는 79세 된 노인이니까, 자, 지금 일반적인 거래 경험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잘 없으면 그게 무경험 상태입니다. 대충 그런 상태인데, 그래 이 사람이 아이고 내가 시세를 아나, 그래 요즘 이거 얼마 하는데 라고 물으니까 야가 뭡니까? 한 3억 원쯤 할 겁니다. 근데 내가 특별히 1억 더 써갖고 4억 드릴 테니까 내한테 파세요, 이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뭡니까? 아무 생각 덜컥 한 거, 오 그래 알겠어, 이래 된 겁니다. 근데 자, 야가 그 이후의 행동도 좀 이상합니다. 어땠냐라고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매매 대금의 한 10% 내외 정도로 이렇게 교부를 해줍니다. 근데 야가 계약금을 얼마를 붙여줬냐라고 하면, 이 4억 중에
반 가까이, 매매 대금의 반 가까이를 붙여준 겁니다. 그리고 중도금은 한 달 뒤에 주기로 했는데 그 다음날 야가 바로 한 1억 7천만 원쯤 해가지고 매매 대금의 거의 90% 가까이가 불과 계약하고 그 다음날까지 다 지급이 된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잔금 받고 이제 이 땅을 넘겨줬다라는 겁니다. 그 나중에 되니까 뭡니까? 아, 이거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이래 된 겁니다. 근데 자, 일단 얘가 이 사람이 뭘 증명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보통은 시가가 10억 중 하는데 얼마 주고 팔았다라는 겁니까? 4억 받고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요 지금 야가 거래하는 것도 보니까 당일날 계약금으로 매매 대금의 50% 주더라. 그리고 그 다음날 30%가 추가로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이건 뭔가 야가 이용해 먹을 의사가 있다라고 열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요겁니다. 공박, 경솔, 무경험 이게 또 증명이 돼야 되는데 자 한번 봅니다. 아까 우리 지문은 이처럼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아 야가 공박 상태였구나 혹은 무경험 상태구나 라고 이걸 추정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 자 할아버지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이 셋 중에 하나 상태에 있었습니다라는 거 이거를 본인이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증명하는 건 쉽죠. 내가 나이가 100살인데 이래 돼버리면 뭡니까? 대충 무경험입니다. 그래 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금방 말씀드린 4번 지문이 그 내용입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곧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거로 추정되진 않는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5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불공정성을 소송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부재소의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다라는 게 이 부재소의 합의 자체가 불공정한 행위입니다. 자, 우리 부재소 합의라고 하는 것, 즉 부재소, 제소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겁니다. 야가 이 할아버지한테 이거 사면서 영감님 혹시 만약 이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더라도 소재기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특약을 하나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우리가 부재소의 합의라고 열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있더라도 법원에 소재기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거 그게 부재소의 합의고요. 부재소의 합의라고 하는 거 이것도 예 계약 자의 원칙 혹은 계약 자의 원칙상 혹은 사적 자치의 원칙상 이것도 허용이 됩니다. 법원에서는 만약 소가 제기가 됐는데 그 부재소 합의 이 사람 소 제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해서 부재소 합의서 들이밀면 법원에서는 그거 아이고 당신은 제소하지 않기로 했는데 왜 이 소 제기했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그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당연히 집니다. 내용도 안 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뭡니까? 그냥 기각을 하든지 각하를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야가 이제 이 짓을 하면서 예, 할아버지 이거 소재기하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게 또 뭔지도 모르고 뭡니까? 덜커덩 또 도장을 찍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럼 소재기하면 안 됩니까? 이거 자체가 또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까? 이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다라는 겁니다. 그게 5번입니다. 예, 부재소의 합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불공정하다라고 하면 예, 부재소의 합의 자체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또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 8번에는 3번 예, 그게 틀렸습니다. 앞뒤가 바뀌어 있죠. 예, 그 정도 한번 보시고요. 예, 9번 문제가 통정허위 표시, 10번이 차고 11번이 사기강박 그 내용인데요. 자, 요거는 자 오늘 제가 지금 예, 조금 그 의사표시를 개관을 이렇게 쭉 해드릴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그리고 여기 9번, 10번, 11번은 옆에 페이지가 다 나옵니다. 페이지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푸실 수 있으면 한번 풀어보십시오. 풀어보시고 그리고 페이지 참조해가지고 보시고 그래 오시면 다음 시간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친다는 말이 아니고요. 자. 자, 아까 우리가 자, 법률행위라고 하는 게 예, 성립되려 그러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여기 세 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성립된 법률행위가 유의하려 그러면 이 의사표시 자체가 뭐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라는 요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의사표시가 유의하려고 그러면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근데 반대로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 혹은 의사표시 하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래 되면 요것들을 자 우리 민법에서 모두 다 이렇게 정상 아니다라고 해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 민법에는 107조부터 110조까지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자 요것도 요래 좀 외우십시오. 비통착사강해서 자,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요게 비통착사강입니다. 그래서 요거 비진의 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요렇게 해서 비통착사강, 비통착사강 해서 요렇게 좀 암기를 하십시오. 자, 요거 됐고, 자 그럼 이런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우리 비통착사강이 있는데, 야들이 이론적으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일 어려운 파트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 계속 출제가 되다 보니까 뭐 크게 뭐 문제 몇 개 외우고 들어가면 오히려 답 찾기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시험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는데요. 근데 이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들은, 즉 비통착사강은 자 공통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 비통착사강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라고 하면 적용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률 관계에서 비통착사강 이게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비통착사강 이거는 재산상행위, 우리가 보는 재산상행위, 여기에는 비진이다, 통정이다, 착오다, 사기강박이다 해서 이렇게 각각, 우리 왜 아까 취소 사유 기억나십니까? 제사강착에서 제한능력 잡았고요. 여기 사기강박 착오, 여기 의사표시와 관련돼서 취소 사유가 소하게 나오네요. 그리고 요거 외에 아까 다른 것들은 전부 뭡니까? 무효 사유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것들을 앞으로 보시게 될 텐데, 근데 이 규정들, 비통착사강 이 규정이 모든 법률 관계에 다 저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되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가공주 혹은 신공주, 여기에는 비통착사강 이 규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가족법상행위입니다. 혹은 가족법상행위를 신분행위다라고 요래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법상행위들은 우리 원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이거는 비통착사강에서 취소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자면 가족법상행위, 제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제가 착오를 일으켜갖고 신부를 그러니까 옆에 예식하는 신부하고 제가 헷갈린 겁니다. 신부를 따로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착각해가지고 나무집에 결혼하는 여자를 데리고 가가지고 혼인신고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거 취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법상 행위들은 착오에 의해서 만약 뭐 혼인 가족법상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취소,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별도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거는 무효 사유가 돼버리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가족법상 행위에는 비통착사강 이거 적용 안 됩니다. 그리고 공법행위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공무원이 사직을 하는 행위, 사직행위입니다. 근데 왜 공법행위는 여러분 왜 공법 시간에 배우시지 않습니까? 공법과 관련돼서 지금 인하가를 한다, 신청을 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공법상 행위들입니다. 예? 근데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라든가, 요것도 공법상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법은 요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법률관계, 이게 바로 공법관계. 그리고 개인과 개인, 대등한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 이게 사법관계, 이래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적용되는 법이 공법, 여기 적용되는 법이 사법입니다. 근데 공무원이 어디다가 사직서 제출한다라는 겁니까? 국가기관, 여기다 사직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뭡니까? 공법상 의사표시 내지 공법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법상 행위도 우리 민법 규정, 비통착상 이 규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공법상 행위를 자 지금 요겁니다. 자 우리 법원에 소를 제기한다 혹은 뭐 항소를 한다 이거 전부 다 뭡니까? 공법상 행위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공법상 행위를 예를 들자면 원래는 항소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착오를 일으켜 갖고 소취하를 해버린 겁니다. 나 안 할래요 해가지고 취하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착오입니다. 근데 민법 규정이 적용되면 그 취하한 것 자체가 착오니까 다시 취소해가지고 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법상 행위는 자 네가 뭐 착오를 일으켜서 취하를 하든지 뭐 그러니까 진짜 알고 취하를 하든지 간에 이 취하했으면 뭡니까? 그냥 유효. 더 이상 그거 취소 미안 내가 생각 잘못해서 그거 할 필요 없어. 그냥 취하했으면 그냥 취하 행위 자체는 그냥 싹 다 뭡니까? 유효.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법상 행위라든지 혹은 주식 인수의 청약, 즉 주식 인수행위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십시오.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한두 주 발행되는 게 아니라 대량 거래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많이 참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누구는 무효, 누구는 취소, 누구는 유효 이래 돼버리면 법률관계가 또 복잡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인수의 청약 여기에도 민법 규정 이거 적용 다 안 됩니다. 그냥 주식 인수행위는 전부 다 유효. 네가 뭐 알든지 사기당했지 말든지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전부 유효. 그래서 이렇게 끝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공통점입니다. 비통착사강 야들은 가공주에는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유명한 이제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여기 나옵니다. 아까 왜 강행규정 위반, 103조 반사회적인 행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중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는 반사회적인 이중매매 당사자인 제2매수인 병으로부터 자 그걸 모르고 산 정은 결국 보호가 안 됐지 않습니까? 등기 말소 당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이게 여기에 나옵니다. 의사표시와 관련돼서. 그래서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있다라는 건 이거는 이게 상대적인 무효사유, 상대적인 취소사유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요거를 다음 시간에 여기에서 우리 고개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가 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 적용 제외 비통착사강에는 모두 다 가공주가 적용이 안 된다. 그리고 비통착사강은 모조리 다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존재한다. 됐죠? 여기까지 좀 기억을 해놓고요. 자, 오늘 비진의 표시 요거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비진의 표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요래 부르기도 하는데, 자, 우리 요거도 자, 이제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이 불일치한다라는 사실을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경우에도 혼자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은 짜고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있는 경우 이것들을 각각 비진의, 통정, 착오, 사이강박에서 요래 부르는데요. 비진의 표시는 전형적인 예가 이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그냥 인사치레, 농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계속 밥을 같이 먹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밥값을 여러분이 계속 내는 겁니다. 그리고 커피도 여러분이 계속 샀다라는 겁니다. 하루는 제가 미안해가지고 그리고 오늘도 뭐 그냥 여러분이 사겠지라는 그런 생각, 막연한 생각 갖고 제가 밥을 먹고 난 이후에 자, 오늘 커피는 제가 살게요 해가지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평소 같으면 커피 잘 안 마시고 전부 다 가십니다. 그래 분위기 싹 봐가지고 대충 뭐 밥 먹으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은 내가 무슨 약속 있고 무슨 약속 있고 전부 다 약속이 있더라는 거. 그러니까 아이고 커피 안 마시겠네.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아이고 밥 먹어서 커피 한 잔 하셔야죠 해가지고 자 별다른 커피는 제가 쏩니다 해서 가시죠 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 안 가고 뭡니까? 그러면 커피 한 잔 할까 해가지고 전부 다 제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제 할 수 없이 카드를 끌어야 됩니까? 미안합니다. 농담입니다. 해가지고 그냥 집에 가겠습니까? 끌어야 되겠죠? 만약, 그냥, 아이고, 농담했어요. 이래 돼버리면 이제 손님 다 떨어지고, 그다음부터는 저 혼자 밥 먹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비진의 표시입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자, A가 의사표시를 B한테, 상대방한테 의사표시를 합니다. 근데 의사표시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의사 부분하고 표시 부분. 요 의사라고 하는 거, 요거를 뭐 효과 의사, 요래 부르기도 합니다. 요게 이제 머릿속의 생각입니다. 아, 뭐 해야지라는 생각, 혹은 밥 먹어야지, 혹은 짜장면 먹어야지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게 의사표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 생각을 외부에 드러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표시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외부에 드러내는 행위, 그게 표시행위. 그리고 표시행위에 의해서 드러나는 내부의 생각, 그게 뭡니까? 의사, 효과 의사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요까지 해놓고,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자, 의사 표시가 대충 일치합니다. 근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번 보죠. 자, 제가 여러분한테 커피를 진짜 살 의사도 없이 여러분한테 뭐 했다라는 겁니까? 네, 커피 한 잔 먹읍시다. 내가 사올게. 그래서 이렇게 표시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 표시가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 불일치하죠. 그리고 제가 뭡니까? 아, 오늘 아까 밥 먹으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전부 집에 간다더라. 그러니까 의사, 아, 그래, 나는 실제로는 커피 살 생각이 없다라는 거, 이거를 내가 스스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상대방하고 짰다라고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통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 혼자 알고 있으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비진의 표시, 혹은 진이 아닌 의사 표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진짜 커피 살 생각도 없이, 자, 제가 커피 한 잔 살게요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럼 커피 한 잔 먹고 갈까 해가지고 집에 다 안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뭡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커피를 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비진의 표시인데, 우리 비진의 표시는 여기 한번 가볼게요. 자, 43페이지, 우리 교재 43페이지 보시면 107조가 나옵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 나오죠. 진이가 아니니까 뭡니까? 비진의 표시입니다. 요래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즉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입니다.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니까 유효란 말입니까? 무효라는 말입니까? 유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야가 진이가 아니다라는 거, 아, 내가 이거 살 생각 없다라는 거, 이거를 알고 한 것이, 알고 이렇게 표시행위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뭡니까? 이 표시행위 된 대로 유효가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커피를 샀다라는 겁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그 다음날 또 같이 밥을 먹게 됐다라는 겁니다. 같이 밥을 먹고 난 이후에, 자, 이제 제가 열받아서, 자, 오늘도 내가 커피 한 잔 살게요! 해 소리를 꽥 질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뭡니까? 근데 소리를 꽥 지르면, 자, 오늘도 내가 커피 한 잔 살게요! 해서 소리를 꽥 지르면, 실제로 커피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인간이 소리 지르고 난리겠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저 인간 어제 커피 사가지고, 자, 많이 타격을 받았구나, 혹은 심리적으로 많이 섭섭했구나 해가지고, 자, 그러니까 저 인간 이제 오늘 얻어먹으면 이제 삐져갖고 이제 우리하고 안 놀겠구나라는 거, 이걸 여러분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래 되면 이제 저희 의사표시는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무효입니다. 무효가 되면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다라는 거. 아까 봤죠?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 반환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쪽부터 그러나 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자, 43페이지입니다. 107조 1항에, 자, 다시 보십시오.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즉 유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는 표현이 앞으로 자주 나올 텐데요. 알았다, 이거를 앞으로는 악이다라고 요래 부를 겁니다. 그리고 알 수 있었다라는 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부주의해가지고 그거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과실 있다, 잘못 있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뭐 선인이 악인이라는 게 몇 번 등장했는데, 예, 뭐 앞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법에서 말하는 선의 악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예, 좋은 의도, 나쁜 의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법에서는 어떤 사정을 모르면 선의가 되는 겁니다. 알면 악의가 되는 겁니다. 됐죠? 알았다 몰랐다가 선의 악이 요래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비진의 표시는 요만큼만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비진의 표시, 즉 제가 커피 한 잔 살게요 라고 한 의사 표시는 실제로는 내가 살 생각이 진짜 생각은 없다라고 하더라도 뭡니까? 뱉어 놓으면 뱉어 놓은 대로 효과가 생기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끌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제가 오늘도 커피 한 잔 살게요 라고 하면서 막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뭡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 저 인간 도저히 뺏겨 먹으면 안 되겠다. 예, 그래 되면 뭡니까? 아, 저 인간 살 생각 없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뭡니까? 제 한 말 자체는 무효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됐죠? 비진의 표시는 요만큼만 들어가십시오. 자, 요만큼만 들어가고, 자, 다음 시간에 요 통정호의 표시 여기서부터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가시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예.